10만 원 던져 쫓아냈는데 1년 뒤 이곳에서 만났다. 어머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 집 명예 제 앞으로 넘어온 거 아시죠?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영하 7도의 한겨울밤, 70대 노인이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건 고작 10만 원짜리 봉투 하나. 평생을 시장 생선가게에서 손투도록 일하며 아들 하나 키워낸 박순자 씨, 그 아들마저 사고로 떠나보낸 뒤 유일하게 믿었던 며느리에게 집 명의를 넘겼죠. 그런데 명예 이전 딱 일주일 만에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딱 1년 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던 며느리가 마주친 건 바로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고요? 오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순자 씨의 외아들 김태준 씨, 당시 42세,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 박 씨는 사흘 밤낮을 통곡했습니다. 근데 며느리 윤미경 씨는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장례를 치른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너무 좁잖아요. 어머님 명의로 된 이 아파트 팔면 각자 나눠서 넓은 데로 이사 갈 수 있대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들이 10년을 모아 마련한 집이었으니까요. 아니, 애들 학교도 여기고 그냥 우리 같이 살면 안 되겠니?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솔직히 냄새도 나고 애들도 불편해해요. 냄새도 나고. 이 말에 박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상머리에서조차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어머님, 제 명의로 넘기시면 제가 대출받아서 어머님 노후 자금 따로 드릴게요. 그럼 어머님은 좋은 데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결국 박 씨는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에 제대로 판단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며느리는 손주들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아빠 없는데 할머니마저 떠나시면 얘들은 어떡해요. 제발이요. 그 말에 박 씨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명의는 며느리 윤미경 앞으로 넘어갔어요. 박 씨가 평생 모은 예금 3천만 원도 함께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예 이전이 끝난 그날 저녁부터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는 알아서 하세요. 저 바빠요. 어머니, 거실에 계시지 마세요. 냄새나요. 어머니, 손주들한테 옛날 이야기 그만 좀 하세요. 애들 교육이 안 좋아요. 박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라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엔 며느리는 손주들까지 동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나. 나 할머니 싫어. 겨우 9살, 7살 손주들이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조종한 거였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었어요. 어머니, 나와보세요. 박 씨가 작은 방에서 나오자 며느리는 이미 큰 보따리 2개를 문 앞에 던져놨습니다. 박 씨의 옷가지와 낡은 이불이 전부였어요. 뭐 하는 거니?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 집 명예 제 겁니다. 법적으로도 제 소유예요. 미경아,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요? 존재 자체가 잘못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 처음부터 어머니 싫었어요. 늙은이 특유의 냄새, 꼰대 같은 말투, 다 싫었어요. 그냥 아들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도 없는데 왜 제가 참아야 돼요?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지갑에서 10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박 씨 앞에 던졌어요. 이거나 받으세요. 찜질방이나 가시든지 뭘 하시든지 내일까지 이 집 주변 얼씬도 하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밖은 영하 7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70세 노인 박순자 씨는
그렇게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며느리 윤미경은 시어머니를 쫓아낸 후 본격적으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 씨에게서 받았던 3천만 원. 이 돈으로 남동생 윤재호의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남편 김태준 씨의 사망보험금 1억 2천만 원. 이 돈으로는 수입차 한 대를 샀습니다. 빨간색 외제 SUV였죠. 며느리는 매일 네일샵, 피부과, 필라테스를 다녔어요. SNS에는 화려한 일상이 가득했죠. 드디어 평화로운 우리 집, 애들이랑 단둘이 힐링 중, 새 차 너무 맘에 들어. 댓글들도 부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 진짜 부러워요. 저도 시어머니 없이 살고 싶어요. 며느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댓글을 읽었어요. 죄책감 그런 건 일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박순자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10만 원 중 12,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몸을 웅크렸죠. 다음 날부터 박 씨는 친척집을 전전했어요. 조카 집, 시누이 집, 먼 친척 집까지. 하지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고모, 우리도 형편이 안 좋아서. 결국 박 씨는 월 25만 원짜리 고시원 방을 얻었어요. 한 평도 안 되는 방, 화장실은 공동이었고 창문도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식당 주방 보조로 들어갔어요. 하루 6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하루 7만 원. 무릎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약도 아껴 먹었어요. 그래도 손주들이 잘 크고 있겠지. 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윤미경의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누나, 미안해. 사업이 완전 망했어. 투자금 못 돌려줄 것 같아. 알고 보니 남동생이 한 사업은 다단계 폰지 사기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동생은 구속됐어요. 거기다 며느리가 산 수입차는 할부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내야 했는데 돈이 없었죠. 차는 압류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격. 아파트 관리비를 1년 넘게 안 냈더니 아파트까지 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결국 3개월 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며느리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이미 연락을 끊었습니다. 너 같은 년 내 딸 아니야.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내쫓냐.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와 두 아이는 임시 쉼터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윤미경은 배가 고팠습니다. 아이들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엄마, 배고파. 결국 며느리는 동네 복지관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분, 급식 배식 자원봉사자가 그녀를 불렀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트레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경 씨,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머리를 한 박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머님, 박 씨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복지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박 관장님 아시는 분이세요? 관장님?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는 며느리도 아들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죠. 바로 사망한 남편이 남긴 거액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보험금으로 2억 원을 받았죠. 박 씨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뒀습니다. 이 돈은 내 아들 태준이가 결혼할 때 쓸 거야. 그렇게 30년을 모으고 투자하고 굴린 돈은 무려 10억 원이 됐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박 씨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허허 벌판 5,000평. 그런데 바로 그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보상금만 30억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이 돈으로 작은 복지관을 인수했어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노숙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며느리는 박 씨의 발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미경 씨, 네 어머님, 나한테 받은 10만 원 기억나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지갑에서 10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이거 받아요. 그리고 내일까지 여기 얼씬도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이 건물 제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권리 없어요. 1년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지만 박 씨는 돌아서서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박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가요. 그 애들은 죄가 없으니까.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연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며느리 윤미경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지금도 복지관을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나를 버린 며느리 덕분에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세상엔 나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남에게 눈물을 주면 결국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교훈이네요.